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 1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곱근 크기를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가 주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제곱근의 성질에서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을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미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A가 A제곱의 제곱근을 취한 것은 절대값 A와 같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약간 더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주길 바래요. 루트 A제곱은 선생님이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은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이므로 지금 글자를 쓰고 있어요. 양의 제곱근이므로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음이 아닌 수가 됩니다. 다시 보세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항상 음이 아닌 수가 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도 양수죠. 양수의 제곱근, 당연히 양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A가 0이라면 0을 제곱하면 0이죠. 0의 제곱근은 역시 0이란 걸 앞에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제곱은 양수이고요. 즉 양수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역시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관계없이 항상 음이 아닌 숫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A제곱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 항상 양수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양수이거나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A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A가 만약에 0보다 작게 된다면 그러면 A라고 써버리면 A 자체는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절대값 A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 가지 문제를 잠깐 볼게요. 요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하나 봅시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A 값이 문제라고 할게요. A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이 범위에서예요. 이 범위에서 루트 A-1의 제곱에 루트 A-2의 제곱을 더하면 얼마일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도대체 이건 뭐가 될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고쳐 써보겠습니다. 어떤 숫자의 제곱의 제곱근을 취하면 그 숫자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 같더라. 맞죠? 이렇게 볼게요. 자, A는 1보다는 큽니다. 따라서 A-1은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A-1이 됩니다. 반면에 A는 2보다는 작기 때문에 A-2는 음수예요.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가 바뀌죠. 2-A로 고쳤습니다. 따라서 A와 -A가 소거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학년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르게도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값 A-1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A까지 거리를 의미해요. A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1이라는 것만 먼저 점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찍었어요. 뒷부분은 2부터 A까지 거리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A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A가 놓여 있는 곳은 1과 2의 사이에 있게 될 거예요.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 A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1번 A부터 1까지 거리는 요 사이 거리를 의미합니다. 2번 2부터 A까지 거리는 A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두 거리를 더하게 되면 3번 더하게 되면 1부터 A까지 2부터 A까지 거리의 합이니까 결론은 1부터 2까지의 거리가 되죠. 따라서 이 값이 1이 되는 걸 그림으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을 수도 있다,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꼭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적인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은 절대값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2페이지 앞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생각 열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잠시만요. 펜의 색깔을 바꾸고 넓이가 각각 2제곱cm, 5제곱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두 장을 포개 놓은 것이다. 자, 넓이가 2제곱cm면 5제곱cm 색종이 위에 놓을 수 있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늘색 색종이가 풀색 색종이보다 더 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보자. 우리가 앞서 제곱근 표현에서 나타낼 수 있었죠. 하늘색 색종이의 한 변 길이는 루트 2cm, 풀색 색종이의 한 변 길이는 루트 5cm. 눈으로 보다시피 루트 5와 루트 2를 비교해보면 루트 2가 루트 5보다 더 작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열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넓이가 더 넓으면, 더 넓다면요? 자, 같은 형태의 도형입니다.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원이면 원. 만약에 직사각형이라면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 직사각형. 그런 식으로요. 지금은 이제 제곱근 이야기니까 정사각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정사각형을 놓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더 넓다면 변의 길이도 더 길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생각 열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이것 또한 엄밀하게 증명을 한 건 아니죠. 그렇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된다고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한편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넓이가 더 넓은 정사각형은 변의 길이가 더 길다를 둘의 위치를 바꿔서 한 변의 길이가 더 긴 정사각형은 넓이도 더 넓다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래 내용이에요. 이 둘은 쌍방간에 서로 바꿔서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볼게요. 이걸 정리한 내용이 제곱근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가 B보다 더 작다면 양의 제곱근도 더 작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제곱근이 더 작다면 그 제곱한 숫자도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넓이가 더 넓은 색종이, 즉 정사각형의 넓이면 변의 길이도 더 길다. 한 변의 길이가 더 긴 정사각형은 넓이도 더 넓다. 이건 2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다시피 5와 8을 비교해 보면 8이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루트 5보다는 루트 8이 더 크게 됩니다. 다음 6분의 1과 7분의 1을 비교하면 6분의 1이 더 크기 때문에 제곱근을 취하더라도 더 크게 됩니다. 양의 제곱근끼리 비교해도 이 조건이 여전히 만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눈으로 보고 넘어갔었는데요.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식 하나를 이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식 전개하는 것 배웠었죠?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와 a-b의 곱,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전개할 때는 각각의 묶음에서 하나의 항과 하나의 항씩 차례차례 순서대로 곱해 나간다. 한번 전개해 봅시다. a와 a를 곱하면 a제곱이죠. a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로 쓸 수 있고요. 다음 b와 a를 곱하면 ab가 되고 b와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부위는 이 마이너스 ab와 ab는 소거되겠죠. 따라서 결국은 a제곱 빼서 b제곱을 뺀 값만 남게 돼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좌변과 우변을 바꿔놓고 쓰겠습니다.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b를 곱한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만약에요.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다. 이 말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양수임을 뜻하죠. 양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인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예요. 그러면 뒤쪽에 곱해진 이 두 식도 둘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에 전제 조건을 하나를 달아봅시다. 자, 전제 조건이 뭐냐? a와 b는 각각 양수인 것으로 한번 해보죠. 처음부터 a, b가 양수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곱근의 대소관계에서도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앞쪽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럼 뒤쪽은 어떻게 됩니까? a-b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a-b가 양수라는 말은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된다면 a가 b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식이 바로 1번을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a제곱이 만약에 b제곱보다 더 작다면 이때는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이번엔 위에서 봤던 이 식이 양수가 아니고 음수로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a,b는 전제 조건에서 여전히 양수라 했으니 a-b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로 바뀌어야 돼요. a-b가 음수라는 것은 a보다 b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경우는 b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제곱근의 대소관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래 내용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십시오.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1번과 2번에서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10과 마이너스 3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크냐? 금방은 양수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지금은 음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루트 10과 3 이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려고 해요. 양수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할까? 3은 루트 9죠. 그렇다면 루트 10과 루트 9 중에 둘 중에서 어느 쪽 숫자가 더 큰가? 이건 명확하죠. 루트 10이 더 커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곱근 안쪽의 숫자가 더 크면 제곱근을 취해도 더 크다. 이렇게 읽을 수 있네요. 수직선상에 한번 잠깐 나타내 봅시다. 3이 있다면 루트 10은 그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음수가 될 때는 절대값이 더 큰 숫자가 더 작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과 마이너스 루트 9를 비교하면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돼요. 따라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마이너스 3이 더 크다.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2번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좀 분명하게 좀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1은 루트 0.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0.1을 제곱하게 되면 0.01이 되죠. 0.01과 0.1의 각각의 제곱근 크기를 비교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죠. 제곱근 안쪽 숫자가 큰 쪽이 더 크게 돼요. 이건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참고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을 두고 어느 쪽이 더 큰지,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하나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서요. 루트 17과 마이너스 루트 23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는 양수고 음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더 크다. 이런 건 분명하죠. 따라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과 2번을 다 풀고 나면 아래쪽에 보이는 수학놀이가 있어요. 수학놀이 내용은 친구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은데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라서 이걸 동시에 같이 하기가 조금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규칙만 잠깐 살펴볼게요. 크기가 같은 카드를 31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카드에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15 이렇게 짝을 이루죠. 마이너스 루트 14, 루트 14 짝을 이뤄서 마이너스 루트 1과 루트 1까지 총 15쌍이 있고요. 가장 가운데 0 하나가 더 있어서 총 31장의 카드에 이 각각의 숫자들을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규칙은 모두문 중에서 한 명이 카드를 한 장 뽑은 후에 카드에 적힌 숫자를 읽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놀이판의 빈칸 중 한 곳에 위 1의 숫자를 씁니다. 어디건 써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연속된 수의 개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므로 적절한 곳에 각자 숫자를 씁니다. 자, 이걸 모두 몇 번 하는가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번을 해요. 그런 다음 1, 2를 12번 반복한 다음에 각자의 놀이판을 모두 채우면 놀이는 끝이 나고 점수를 계산하는데 점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0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0.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근데 0에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갈 때는 숫자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점점 커져가는데 0에서 마이너스 루트 3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이면 더 커졌죠. 마이너스 1이 루트 3이 됐다. 더 큰 숫자가 온 거고, 루트 5면 루트 3보다 더 크고, 루트 5보다는 3이 더 커요. 자,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3에서 2가 되는 건 줄어든 거니까 안 되고요. 2가 마이너스 7이 되었다. 이것도 줄어든 거니까 안 되죠.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니까 이건 커진 게 맞아요. 음수가 양수가 되었으니까 커진 게 맞아요. 그래서 총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개수가 1개, 2개, 3개니까 3의 제곱 9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개 제곱 25점. 하나, 둘, 3개 연속된 거 3개수니까요. 또 9점 해서 이 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수는 9, 25, 9를 더한 43점이 됩니다. 이렇게 게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친구들하고 한번 모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